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재배법상 우리 손해평가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으로는 이 조사 이론인 것 같은데요. 이 조사 이론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해율 계산하라, 뭐 보험료 계산하라, 이런 피해율과 보험료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사 이론은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 조사 이론을 명확히 알아야만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주로 5점짜리나 여기 피해율에 이제 섞여서 문제 내는 형태로만 나왔는데, 바로 조사 이론 단독으로 15점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조사 이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조사 이론 단독으로 어떤 조사에 대해서 써라. 차라리 이거는 보험 기간 뭐 인수 제한 이거를 이제 통째로 쓰는 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이론에 대해서 적과전 분목에 대한 적과전의 조사의 내용을 써라. 뭐 이렇게 해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이론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여기를 완벽히 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해를 완벽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피해율 공식과 보험금 공식을 모르고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율 공식과 보험금 공식을 확실히 외울 때만 이래서 이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상호 보완적. 그래서 알고 또 피해율 보험금을 이 조사 이론을 모르고서는 또 역시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소홀히 보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기를, 이 농구먼 이론서 살펴볼 때요. 그래서 이제 조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손해평가사가 피해 사실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사고 접수를 하겠죠. 사고 접수를 하면 이제 거기서 조사를 나가는데,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외에 기타 뭐 수확량 조사, 여러 가지 수확량 조사, 착과량 조사, 뭐 낙가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수없이 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조사를 여러분들은 익숙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런 조사가 다 익숙해질 때 여러분이 이제 합격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서 결국 보험금을, 이 자료를 입력을 하면 이제 저절로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 업무라는 거예요. 손해평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즉 보험회사나 회사, 이런 거대 기관들이 우리 과수원이나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왜 얘들이 이렇게 조사를 치밀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가라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은 보험회사를 철저히 믿어요. 철저히 신뢰. 즉 은행 이제 보험회사 내지는 은행, 아니면 국가기관이 뭐 한다? 국가공무원들이 뭐 한다? 그러면 철저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금도 지급하고, 그러면 내가 보험금 차근차근 지급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겠지 믿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국가. 안 믿으면 이제 따로 모든 은행 거래도 하지 않고 보험회사도 하지 않고 국가도 믿지 않고 어디 이제 홀로 은거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신뢰가 바탕이죠. 그러나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어쩔까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보험회사나 은행, 국가가 그죠? 우리를 철저히 신뢰하고, 즉 모든 사람 신뢰한다는 거. 모든 사람이 성실하고 신이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즉 인간이 성선설을 믿는다면 바로 이런 조사가 무의미합니다. 이런 조사도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 않고 성설하기 때문에 뭘 한다? 바로 피 얼마 봤어? 예, 우리 사과 500kg 피해 봤습니다. 그래?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래? 500kg에 대한 누적 감수 과실수가 500kg라는 거지. 그러면 가입 가격 2,000원이었으니까 얼마? 10. 100만 원? 06개, 50. 그죠? 그러면 1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2,000원이었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바로 우리 손해평가사도 필요 없어요. 딱 보험회사 직원이 가서 당신 이번 피해 얼마 봤어? 이렇게 하면 돼. 성선설 신뢰. 그래서 결국 조사 이론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농민을 믿지 못한다. 바로 보험회사, 거대한 은행, 이런 권력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을 믿지 못한다. 즉 성악설에 기반되고, 인간은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악할 수가 있다. 여기에 기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피해 입은 사실에 이 사실을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범죄 사실 완벽히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A가 B를 죽였다. 즉 살인범 정도는 확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살인범 정도는 확정하지만, 자, B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왜 죽였냐 물으면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놈이 지 마음대로 살인범이 거짓말을 칩니다. 나를 도발했어요.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우발적이었습니다.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경찰이 다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최대한 근접해야 하지만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구성하는 자의 책임감들. 그러니까 피해 현장에 가면 어때요? 그 낙과 피해를 완벽히 50% 피해, 100% 피해, 80% 피해에다가 낙과 전체 개수를 할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해도 안 돼요. 전수조사.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 떨어진 낙과 피해만 보상해 줄 뿐이지, 이 과수원이 피해받음으로써 이 농민이 얼마만큼 손실을 했고 이 손해를 막기 위해서 비용도 일정 부분밖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깝게 할 수 있게 노력할 뿐이지, 보험회사의 시각으로, 보험회사의 그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회사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사이론, 치밀한 조사이론, 치밀한 피해율 공식, 그 다음에 합당한 보험금 공식을 가지고 이 사실에 최대한 근접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구성을 해서 바로 목표는 농민들 불만 없게, 그 다음에 보험회사 불만 없게.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회사의 최고 이상은 둘 다 흡족하게, 농민도 만족하고 보험회사도 만족하게.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만족하면 그걸로 최고지. 바로 엄밀하게 우리가 이 피해를 엄밀하게 다 그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낼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사자 붙은 사람들의 운명이다. 판검사, 그 다음에 의사도 이분이 무슨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췌장암에 또 어떤 병들이 알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거. 하지만 과학으로 췌장암이다. 이렇게 근접하게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100% 완벽한 사실로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을 구성하는 자의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시라. 그래야만 이제 우리 직업을 좀 더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조사 나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 선량한 농민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거냐?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우리 손해평가사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다. 인간이 100% 참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악설에 기반한다.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맹자나 로크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홉스와 순자다. 순자가 바로 우리 손해평가사. 100% 선하면 없다. 보험회사가 우리 손해평가사를 고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직업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선하고 모두가 착해지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면 우리가 공부체계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명의 거짓말 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실에 완벽하게 그 피해를 우리가 정말 이 농민들이 불만이 없게 완벽하게 피해 사실을 규명해내고 거기에 합당한 피해율과 보험금을 산정할 때만이 이제 바로 농민들이 만족하고 우리 국가도 농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사무도 이제 사명도 달성하고 우리 보험회사도 커다란 무슨 국가 재정보험에서 이익을 취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삼자가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복지국가가 선진민주국가고 좋은 세상이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이론이 뜻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밀한 조사 이론과 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왜 이렇게 조사 이론이 짜증나는가 하지 않고 한다. 그런 것을 가질 때만 공부가 더 재밌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조사는 분류된다. 바로 잘 알다시피 범위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느냐, 표본조사를 하느냐.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전수조사를 한다면 좀 더 피해율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표본조사는 겨우 10주 갖고 10주, 많으면 10주, 7주, 적으면 최고 적은 게 5주. 별표일에 하면 최소 표본주가 5주예요. 5주 갖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1000주를 심는 사과밭이다 하는데 5주 갖고 여기에 피해율을 확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5천만 명인데 결국 몇 명 갖고 해요? 1000명. 여론조사 1000명을 가지고 5천만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의 피해율을 1000주 과수원으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틀릴 경우 많잖아요. 당락이 뒤바뀌어, 당락이.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 선거는 당락이 뒤바뀌는 게 태세예요. 이 정도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왜 못하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보험회사가 돈이 없어, 돈이. 이만큼을 전수조사하려면 우리 손해평가사는 이제 뭐죠? 일이 없는 걱정은 안 하겠죠. 너무 힘들어, 이제.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무 이제 과로의 위험이 또 잇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 예산이 부족하고 바로 우리 손해평가사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막 전수조사 시대 오면 손해평가사 막 5천 명씩 뽑겠네. 5천 명. 전수조사 시대 오면. 그러나 그런 세상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고, 표본조사. 결국은 표본조사란다. 그죠? 표본조사.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서 했던 거는 단계에 따라 본조사가 있고, 검증조사가 있고, 재조사가 있다. 이거는 이제 본조사는 바로 이제 5인 이내로 짜서 손해평가사 팀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농협이 못마땅하다, 농협이나 그 상부기관이 그러면 이 손해평가사 일당들이 이놈들이 농민한테 뇌물 벗고 뭐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피해율을 부풀려줬다. 검증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검증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또는 농민들이 항의하면 서면으로 일주일 이상 되면.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이니까 1차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했던 거라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조사 이론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보험에 가입한 농가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아니죠. 보험에 가입한 농가 모두가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 태풍 와서 사과 떨어졌어요 하고 사고 접수를 한 농가가 원칙이겠죠. 사고 접수 농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한 사고 접수 농가가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 팀을 꾸려 해가지고 이제 5인 이내로 꾸려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면 하냐? 사고도 안 났지만 보험에 든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자, 이 경우가 많으면 또 우리 손해평가사가 일이 많고 고수입은 되겠죠. 자,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사고도 없지만 모든 농가의, 즉 사과배, 단감, 떨분감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사과배, 단감, 떨분감, 적과 전 과목,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접수 없어도 한다. 또한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자두, 그 다음에 망감류. 의외로 자두가 되네. 포도, 복숭아는 되는데 자두가 이렇게 또 우리가 소비량이 많은가 보네. 망감류도 이해가 가지만 포복자만의 착과량 조사. 이들의 각 품종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착과량 조사를 의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적과 후에 가고, 여기는 최초 품종. 이 두 개는 바로 사고 접수와 관계없이 보험에 든 모든 농가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너무 쉽죠. 그 두 개밖에 없어. 이건 나오지도 않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조사 대상이 누군가는 이제 어떤 절차를 쓰려면 조사 대상 써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험은 없었다. 조사 시기,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조사 시기 나와서 5점짜리로 나왔죠. 5점짜리 이 과목 5점짜리에 조사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조사 시기는 눈에 불을 켜고 반드시 여러분이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는 바로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접수하면 바로 지체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고 접수했더라도 그때 나가면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수확량 조사가 결부됐기 때문에 수확기 직전이 가장 많습니다. 수확기 직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확기 때 사고가 났다. 수확기에 수확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수확기 되면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때 이제 사고가 나면 이때는 수확기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때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는 경우는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태풍이 왔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태풍 경보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집중호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냉해가 왔어요. 냉해. 우리 마늘이 언피해가 뭐예요? 얼어버렸다. 언피해. 언피해는 자연재해네, 자연재해. 이런 게 있어요. 언피해. 습해 있어요. 습해. 뭐죠? 습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물기가 많이 들어요. 이런 피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피해들은. 그죠? 그 다음에 병충해. 이제 병충해든 4과목. 벼, 복숭아, 고추, 감자. 그런데 이제 다음 26년도에 이제 병충해가 몇 군데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기로 하고, 병충해가 하는 경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야죠. 왜 병충해가 어떤 병충해며, 바로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죠. 아니면 보험금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 육아타박률 조사다. 적과전에 이제 바로 적과전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5종 한정에 가입했어. 5종 한정. 5종 한정은 뭐예요? 바로 강태우 집에 강태우 집이 지화자 좋은 일 났네요. 그래서 했는데 우박이 내렸어. 우박이 때렸어. 그러면 이제 그 사과배 단감 떨군감이 그 육아가 어린 육아가 타박을 입었어. 타박. 그래서 육아 타박률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상 육아, 그 다음에 손해, 피해 육아, 전체 분해, 피해 육아가 육아 타박률이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요. 낙엽률도 마찬가지. 낙엽률, 바로 단감, 떫은감일 경우, 이제, 낙엽 피해가 오는 재해가 있을 경우, 이제 낙엽률 조사한다. 그러니까, 낙엽 된 거하고 착엽 붙어 있는 거에 한 거. 근데 이 모두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바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요. 전체 가수원이, 우리 조사 대상 주수가 300개다. 그러면 320개다. 그러면 3 더하기 7을 해가지고 10개를 조사 대상 주수로 320개가 조사 대상 주수면 별표 1에 의해서 표본주가 10개로 그죠. 이 10개를 조사해요. 근데 10개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적과전 육아타박률은 이 10개 중에 10개에서 이제 1개당 가지가 평균 20개라면 20개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4가지. 동서남북 4가지. 동서남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과나무가 있으면 육아타박률 동서남북 이렇게 4가지에만 그에 이제 많은 가지가 있어요. 4가지만 몇 개? 4가지에 5개. 그죠? 가지당 5개씩만 조사해요. 그러니까 표본주 10개에 4가지당 5개. 그거 자세하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4가지는 몇 개씩은 없고,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
낙과 피해는 왜? 떨어질 때 조사를 해야지. 낙과 피해인 걸 다 치워버리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태풍이 와서 떨어졌다. 집중호우 와서 떨어졌다 하면 그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역시 경작불능조사 논밭작물에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들이 와서 우리 식물체 피해율이 67%예요. 7%가 됐어요. 경작불능입니다. 이거 조사로 언제 가느냐? 재해가 있을 때 바로 간다. 그 다음에 재정식 재파종 조사. 역시 재정식 재파종 하면 바로 하고 난 뒤에 바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양 재직파 조사. 재양 재직파 조사 한 경우.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이건 뭐 수학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후 지체 없이 해가림 시설들. 그 다음에 온주밀감 수학 전 과실 손해조사. 그러니까 수학 전에 과실 조사하면 사고 접수하면 즉시 나가서 합니다. 동상해 조사.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후 지체 없이. 자,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직까지 사고 후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하는 조사를 써라. 그런 문제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저거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아직은 요거까지 만드는 방법은 못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만드시면 나중에 또 이제 다음에 할 때 한번 이제 저희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이 좋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댓글이나 제 카페에 올려주신 분한테는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사례의 종류는 차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 이런 것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이제 딱 보면 이해가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딱 그래도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는 것들을 알아야 이제 이해가 깊어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부할 바에는 좀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시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특정시기는 요거는 이제 피해율 공식과 보험금 공식하고 결부돼 있어요. 피해율 공식. 어디 왜 결실 완료구냐? 바로 결실수 조사를 하게 돼요. 그 1주를 1m당 결실수. 그래서 이제 피해율은 뭐죠? 평조 미평, 조사 결실수, 미보상 결실수. 조사 결실수를 따질 때 환산 결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결실 완료 후에 조사를 나가야 이 환산 결실수 따지려면 결실이 완료된 후에 나가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다는 거는 바로 피해율도 안다는 거고 보험금 공식도 안다는 이야기. 또 이제 두릅. 요 두 개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합하라우, 개하우. 저도 이거 두 개 틀렸네요. 소리 하고 갔다가. 자, 그래서 이제 정합하라우, 개하후. 그래서 두릅, 이게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피해율 공식은 제가 알죠. 그러니까 총 정화지수분의 피해 정화지수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정합하라운데 바쁘고 저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뭐였더라 알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이 시험장 가면 5점짜리는 빨리 풀어야 된다. 이 강박관념에 굉장히 쫓겨요. 5점짜리에서는 절대 시간 보내면 안 된다. 빨리 15점짜리를 풀어내야 된다. 이거에 무지하게 강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에 대강 이제 모의고사들이 한 20분 정도 남아도 실제 시험장 가면 20분이 부족해요. 20분 이상이.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알아도 틀린다, 알아도. 특히 5점짜리는 망설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요. 그래서 두릅은 그래서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제, 피해율 공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는 이제, 언제예요? 꽃 피해 조사도 하고, 눈 피해 조사도 하고, 과실 피해 조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꽃이 핀 개화 후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바로 이양직파 불능이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는 전에 이양직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양 한계일이 7월 30일이에요. 이 날 이후에 이양직파 불능이구나 못했구나 조사해서 바로 15%의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가능일, 그 다음에 수학불능 확인조사가 또 조사 가능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외워주셔야. 그래서 이제 개별 품목 들어가면 하겠지만 이제 항상 전체를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쉬워요. 훨씬.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만 바로 개별 품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각 피해 확인 조사. 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 자, 이제 바로 전에 5종 한정에 우박이 때리면 이제 타박률이 있어요. 육아가 타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육아가 이제 커서 바로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피해가 있는가는 언제 안다? 바로 적과 후, 이거 가서 착과 피해가 확인이지, 이게 커가야, 그때 어렸을 때 맞은 우박에 얘가 상처를 입었구나. 즉,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 우박을 맞았지만 그 착과 피해는 언제 조사한다? 적과 후에 그것도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할 때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적과 전 우박의 경우, 그러니까 적과 전에 우박이 때리면 바로 그 착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에 한다. 그래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할 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 착과 조사는 당연히 적과 종료 후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의 수확량 조사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 그러니까 피해 확인이 가능한지 않을 때, 재해가 내렸어도 피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차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무더기로 나왔어. 무더기로. 그러나 이제 앞으로 1번 갑자기 물으면은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1번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조사하는 경우 언제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뭐만 나왔다? 바로 이것만 나왔다. 이것만. 이제 그래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나 요게 나오면 이제 총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공부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해야지 특정한 부분만 알았다가는 글자 한 글자 변형하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때. 왜 이때 하느냐? 바로,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기 전까지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적과전 내 품목, 그 다음에 포복자만, 그 다음에 기타 가수, 논밭작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논밭작물은, 자, 이 두 개는, 어때요? 두 개 조금 죄송합니다. 반드시 못 긋겠네요. 반드시가 안 되네요. 자, 이 두 과는 바로 이제 적과전은 적과와 적과시기, 적과시기와 전후로 해서 이때 착과감소 보험금, 이때 피해가 있으면 착과보험소 보험금 지급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이제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고 나야 이게 되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강태우 일갓집 지화, 요런 이제 재해가 있을 때마다 바로 낙가 피해, 착가 피해, 나무 손해 감수 과실수, 그러니까 그
착과 피해 수, 낙과 피해 수, 나무 손해 감소 과실수, 일부 침수 피해 과실수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끝나요. 즉 수확량을 구하지 않는다. 적과후 착과수 구해서 여기서 피해 입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끝나요.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이원적입니다. 이원적. 잘 아시죠? 포복자만은 여기가 이제 적과후가 아니라 언제다? 수확 직전. 그러니까 수확기 직전.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과량 조사랍니다. 착과량 조사.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후 품종들은 아직 수확기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품종을 여러 개 심었다는 거죠. 뭐 조생종 배를 했는데 조생종, 중생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감도 무슨 감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를 했는데 이쪽은 아직 수확기 안 됐다. 이때 이제 착과량 조사 1차 하고 이때 이후에 피해 있으면은 이따가 어때요? 수확량 때, 수확기 때 수확량 조사를 해서 바로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계산해서 가피자로 지급해요. 여긴 가피자가 아니죠. 그죠?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도 다, 왜 수확기 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착과량 조사는 의무조사지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낙과 피해 아닌 이상은 착과 피해는 수확기 직전에 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낙과 피해는 즉석에 가서 하지만 착과 피해는 대부분 이제 수확기 직전에 한다. 바로 수확기 때 한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다. 논밭은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예요? 피해가 있다. 조사 들어오면 가만히 있다가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요 두 개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수확기까지 기다려서 따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따라서 수확기 전, 그러니까 수확 직전 대부분 수확 직전에 해야 온전한 수확량 조사가 되죠. 그러니까 한참 전에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대로 클지 익을지 안 익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상 한 번 하면 되는데 수확량 조사를 해놨는데 2주 동안 안 하면 재조사, 검증조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는데 태풍 뭐가 와서 수확량 조사를 했으면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이 안 해. 보험금 받으려고. 근데 또 마침 태풍이 와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또 이제 이때는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이론적으로는 한 번 끝낸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수확량 조사했는데 수확하지 않고 버티다가 또 태풍 맞았어.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수확량이 줄어들 거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다시요. 적과전은 이렇게 두 단계다. 포복자만도 의무조사기 때문에 두 단계다. 하지만 기타 가수 논밭은 아니다. 그러나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봐도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낙과 피해 같은 경우. 그래서 수확기 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논밭은 수확기 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 바로 낙과 피해가 있을 수 없어요. 낙과 착과 피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논밭은 왜 그러냐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저기하고 기타 가수는 수확기 전이 사고가 있으면 이제 여기처럼 수확기 전, 수확기 2단계. 그죠? 2단계고 아니다. 그러나 논밭은 낙과 피해, 착과 피해도 없고 바로 수확기 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1회에 끝나는 거로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글 써서 여기가 조금 여러분 못 알아보게 하지만 말씀 잘 들으시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글도 좀 깔끔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맘먹은 대로. 글씨가 꽤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써져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기나 이에 준하는 시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나무 조사인 경우는 왜 그래요? 적과전은 바로 1월 31일까지고 바로 이제 일반 과수는 11월 31일까지니까 이제 수확 완료 후에도 조사를 해야 돼요. 나무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포복자만은 수확 직전.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수확기 직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단 수확기 중 수확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거나 또 이제 어느 때요? 수확기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수확기 때 수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작정 외우시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경우나 즉 아무 사고가 없다가 수확기 때 난 경우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확량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수확기 조사를 했으면 바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않고 또 이제 버티다가 또 이제 집중호우를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조사를 해야 돼. 이때는 이제 조사를 2번 나가야 되는 거죠. 손해평가사한테 좋지만은 보험회사는 짜증나죠, 완전히. 그죠? 국가도 좀 짜증이 나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수확기 직전이다. 그 다음에 생산비 피해 조사 대부분 수확기 직전이다. 고추 브로콜리는 왜 제외다? 사고 때마다.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 때마다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경작불능도 없어요. 경작불능도 없고 사고 때마다 가서 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라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다. 이처럼 피해율 이게 다 조사가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조사와 그 다음에 피해율, 보험금이 동일하게 한 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해율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조사 이거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세 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자, 전수조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한 거고 시험에 나온 경우도 드물어요. 이제 전수조사는 몽땅 조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국가나 보험회사의 재정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품목은 병일 버리기. 요건 알아야 되겠죠. 전수조사에 있는 품목. 콩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삼이 있고 인삼 전수조사, 표본조사 둘 다 있습니다. 중요. 그 다음에 적과전 낙가피해 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종합과수 낙가피해는 예외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자, 그래서 전수조사는 하는 것은 기계수확하는 농지,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는 품목 정도만 시험에 나올 것 같고 나온 적도 없어요. 이제 기계수확하는 농지만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곡을 전체를 해야 되니까 콤바인 톰백, 콤바인형 포대에 곡물 적재함을 이용해서 한다. 함수율은 3회 실시한다. 콩팥은 함수율 10회 측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전수조사는 뭐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한테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품목도 없고 보험회사 또 반대하진 않고 인삼에 전수조사 하는 거 인삼에 가서 자세하기로 하고 자 낙가피해 요것만 적과전은 뭐가 원칙이다? 전수조사. 그 다음에 종합과수는 이제 예외적으로 전수조사한다. 표본조사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표본조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류, 구별을 잘 하고 하면 여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복이 됩니다. 표본조사 완벽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빨리 풀고 이제 룰루랄라 하는 일밖에 없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